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기 대선까지 44일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영남권에서 순회 경선을 벌였는데 이재명 후보가 90%를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경남지사 출신인 김경수 후보가 2위, 김동연 후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66,526표, 득표율 90.81%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권리당원들과 대의원들도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3년 내내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고 영남이 쌓아왔던 그 역사적 성과들을 배신했습니다. 옛 길을 버리고 번영의 새 길을 다시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거인단 10만 3,350여 명 가운데 7만 3,255명, 70.88%가 투표해 90% 넘게 득표한 이 후보에 이어 김경수 후보가 5.93%, 김동연 후보가 3.26%를 얻었습니다. 민주당의 영남권 당원은 전체 당원의 10%에 불과하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의미가 남다른 곳입니다. 특히 친노 친문의 적통이라고 외쳐온 김경수 후보의 득표가 주목됐던 상황. 저는 영남민주당으로 지역주의의 벽을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잡아주신 그 손을 잡고 이 지긋지긋한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전날 충청권에 이어 영남권에서도 이 후보의 압승을 저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개헌의 각오를 내세웠던 김동연 후보. 개헌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고 모든 책무를 마치고는 표포에 물러나겠습니다. 전날 충청권에서는 2위를 했지만 오늘은 3위에 머물렀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결과 당심의 90% 가까이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고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는 각각 5.27%, 5.17%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전통 텃밭인 광주에서 호남권 경선을, 27일엔 수도권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지금까지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국민의힘은 두 번째 경선 토론회를 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이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후보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당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 후보직에서 사퇴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토론장에 들어선 후보들이 서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속한 두 번째 조입니다. 입담으로 유명한 홍준표 후보, 청년들이 물어봐달라고 했다며 한 후보에게 난처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비상계엄과 탄핵을 두고 공방을 벌일 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탄핵에 찬성한 한 후보와 탄핵에 반대했던 나머지 후보들이 맞붙었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12월 4일 날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간의 해프닝이었다.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될 건데. 저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나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고 이 후보는 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후보는 좀 그만두시고 좀 헌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다만 4명의 후보들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외교에 집중하겠다는 데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 가서 바로 해결해야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한미 현안입니다. 주말 토론회를 마친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이틀간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는 화요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발표합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계속 열어뒀습니다. 한미 통상협상을 앞두고 공개된 영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는 오늘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한 대행은 협상에 대한 자신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통령 대행과 선출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고 출마를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의향을 묻자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한덕수 출마설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 대행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홍준표 후보와 똑같은 20%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대선 관리와 대미 협상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한 대행이 계속 불분명한 태도를 유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1인 시위를 시작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선 공직사퇴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내일 다시 열립니다. 법원은 출석하는 모습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현장 지휘관들의 증언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반론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2017년 수갑을 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2018년 양복 차림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교도관들과 함께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모두 외부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첫 공판에 이어 내일 있을 2차 공판에서도 지하 통로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내부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으로 가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이동 모습은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인근 집회 상황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한 청사 방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자택으로 옮긴 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주민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법원은 이전의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이례적으로 지하 주차장 통로를 계속 개방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신 내일은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2차 공판 촬영은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현장 지휘관인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 신문이 진행됩니다. 조 단장은 지난주 형사재판에서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앞서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의원 체포 지시를 부인했는데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